저번 시간에 난리쳤던 378번 이놈의 기억 디귿. 근데 기억은 제가 집에 가서 진짜 많이 고민을 했거든. 이거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좀 얍삽하긴 해요. 계속 아무리 생각해도 얍삽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378번은 당부를 좀 합시다. 그러니까 어떤 당부를 해야 되냐면 요거 문제 유형에 대한 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 못하면 발렛 떠오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조건이라고 하는 걸. 유리함수 fx가 있는데 fx가 x 플러스 b분의 a 더하기 c라고 되어 있는 유리함수래요. a, b, c 값을 다 가려놨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함수 말고는 다른 정보는 없죠. 지금 현재 점근선이 무엇일지 이런 것도 알 수 없고 개형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가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골라달라고 했는데 기억 이 f4가 f 인버스 4와 같다 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죠. 이 상태에서 요거이면 b 플러스 c가 0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이거가 이 말을 의미하진 않아요. f4가 f 인버스 4와 같다고 해서 꼭 이 값이 저걸 의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4,4를 지난다 이걸 의미하진 않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결과를 우리가 잠깐 k 이렇게 놓게 되면 fx라고 하는 함수는 4,k를 지난다 이 얘기일 것이고 f 인버스 4가 k를 역시 지나야 되니까 얘가 4,k뿐만 아니라 k,4를 지난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이제 꽂혀버리게 되면은 이거 점근선이 그래프의 개형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4,k를 지난다? 그럼 얘가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고 x축과 y축에 이렇게 점근선을 갖는 것처럼 혹은 평행이동을 하더라도 거기에 준하게끔 하는 것처럼 이렇게 준하게끔 하는 것처럼 생각이 당연히 들어요. B하고 C가 의미하는 게 X와 Y의 점근선이거든. 그래서 걔네들 더한 값이 0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거든. 근데 그걸 노린 거죠. 어떻게 노렸냐라고 했더니 이 점이 K 값이 만약에 같다라고 한번 가져보죠. 여기 있는 K가 여기가 4,K가 뭐 4,2, 2,4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선생님 여기는 요 점하고 여기는 요 점을 지나려면 점근선이 이렇게 지나야만 하잖아요. 생각에서 벗어나서 여기 있는 K가 만약에 4가 돼버리면 이 두 점이 다 4,4라고 하는 점이 돼버린다고 이렇게 4,4라고 하는 점을 지나고 있는 유리함수는 반드시 점근선이 이렇게 생길 필요는 없다 이 얘기예요. 무슨 개소리냐면 이 B하고 C 값이 같지가 않다라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B는 그냥 0이고요. C는 뭐 위로 두 칸 이렇게 움직였다고 쳐보자고요. X에 대한 점근선의 변화는 없고 Y에 대한 점근선만 변화가 됐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긴 거는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그래프가 4,4라고 하는 점을 지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해보시면 된다고요. 그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기는 요 새끼의 함수가 fx가 a는 b는 0이라고 했으니까 x분의 a는 뭐 양수니까 뭐 적당한 값 집어넣어야지 생각하고 있고 c 값은 뭐 이 정도 움직였다고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x 자리에 4 집어넣었을 때 y 값이 4가 나오게끔 여기 동그라미 자리만 결정하면 그만인 거거든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그럼 아가들아 x 자리에 4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얼마면 결과가 4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여기가 8이면 되겠네 이런 생각 해보는 거죠. 그러면 얘는요 4,4를 지나고 있어요. 이 그래프는. 그런데 보다시피 B는 0일 것이고 C는 2가 되니까 얘네들의 합이 0이 되진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거는 얘하고 얘가 정확하게 반대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나타날 거라 계속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fx가 x-2분의 2 더하기 2 이런 상황이 되면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점근선이 평이동하면 당연히 이 두 점을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제가 그거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저번 시간에 이 문제 기억을 참으로 잡아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나타날 거라는 걸 억지로 좀 갖는 거냐면 얘가 이렇게 x축, y축 대칭도 평행을 똑같이 하지 않고 x축은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 y축으로만 평행이동을 했다라는 상황을 억지로 만들어 놓고 이 k라고 하는 점이 뭐 1이나 2나 이런 값이 아니라 그냥 4가 돼버려 4,4만 지나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럼 두 개 다 지나잖아요. 그러면 제약 조건을 줄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얘가 만약에 k가 1이면 어떻게 해요? 그럼 4,1하고 1,4를 동시에 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되게 제약적이에요. 지금 그 제약에서 좀 자유로워지려고 어떻게 한 거냐면 이 k라고 하는 값이 4라고 해버리면 4,4를 지나고 4,4를 지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조건이 되게 좀 넓은 의미로 적용이 가능하다고요. 4,4라는 점 하나만 지나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 너한테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는 이 새끼가 k 값이 꼭 1이나 2나 3이나 이런 값을 고정하는 건 아니니까 얘가 4가 된다면 4,4만 지나는 유리함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가 되죠. 4,4를 지나는 유리함수만 있으면 된다면 이 4,4를 지나고 있는 유리함수는 무궁무진하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고 있는 유리함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좀 찾아봅시다라고 시작한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가 플러스 1이면 a 값이 플러스 1이면 뭐 여기가 3이라고 그냥 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값을 갖다 집어넣고 이 분자에 있는 동그라미 값을 뭐로 결정했을 때 4,4를 지날까라는 것만 고민하는 거죠. x자를 4 집어넣어 보시면 이거 5죠. 여기가 얼마가 되면 되겠어요? 그렇죠. 5면 그만인 거예요. 그럼 4,4를 또 지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고 4,4를 지나고 있는 유리함수를 무궁무진하게 많이 잡아낼 수 있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걔네들은 정근선이 x축과 y축 동일하게 평행이동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을 더한 값이 0이 될지 아니다. 0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은 조금 기억을 해두시는 게 경험상 유리합니다. 이건 안 그러고는 저 생각하기가 사실 되게 자연스럽게 함정으로 빠지게끔 되어 있는 구조예요 지금. 이렇게요? 이쪽이요? 이렇게?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4,4를 지나게끔 하는 거. 예,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여기 k 값을 4 위에 다른 값을 잡으면 두 개 점을 동시에 지나는 유리함수를 찾으려 하다 보니까 제약적인데, 네. 마이너스 x요? 네. 네, 일단 뭐 어떤 상황인지 얘기해 주세요.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됐어 이 말은. 그래서 기억이 발레 찾는 게 조금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함정 가질 수 있으니까 이거 좀 체크해 두시고 니은은 저것이 내가 너무 많이 찾아서 문제였었죠. y는 fx 그래프가 y는 x의 대칭이고라고 하는 표현 이 말은 뭡니까? 그렇죠. y는 x라고 하는 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유리함수는 세 가지 대칭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정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두 번째는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고 했었죠. 그럼 이 유리함수가 y는 x라는 선이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조심하실 거는 얘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해서 얘가 반드시 정근선 0,0은 아니라는 겁니다. 수아야. 예. 자꾸 시야 나가지 마세요. 어떤 상황일 거냐면 x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y축 c만큼 평행했을 때 걔네들이 정확하게 동일한 값으로 이만큼 같다라는 거죠. 이 값과 이 값의 크기가 같을 거다. 정근선의 교점이 여기고 기울기가 1이니까 y는 x한 직선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즉 여기는 니은 조건은 아까 전에 얘하고 다르게 b 플러스 c가 0이 된다는 걸 보장하겠다 이 얘기인 겁니다. 지금 현재. 따라서 f0이 0이면 이라고 했으니까 저기 f0 x자 0 갖다 집어넣어 보시면 왜 이렇게 오늘 툭툭 부러지냐? b분의 a 더하기 c 값이 0이 된다는 걸 찾을 수 있을 거고, 그죠? 얘 정리하시면은 b가 뭐가 나와요? a가 마이너스
BC 된다고 찾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오케이. 그 상태에서 A가 C 제곱이냐라고 물어봤거든요. A가 C 제곱이냐라고 물었는데 우리 기억에서 연관돼서 얘를 생각해 보시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B 플러스 C가 0이라는 얘기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따라서 B 자리에 마이너스 C 갖다 집어넣을 수 있겠죠. 갖다 집어넣으시면 너무 자연스럽게 A는 C 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디귿이 이놈의 거지 같은 디귿이 A가 0보다 크고 마이너스 B가 아닌 임의의 두 실수 X1과 X2에 대하여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함수 fx를 야를 A 값이 지금 0보다 크다는 건 개형 말해주겠다 이 얘기죠. 얘가 1, 3, 3면을 지나게 그래프를 그리겠다. 그래서 그래프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정근선에 대한 조건은 0보다 큰 마이너스 b가 아닌 거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다고 했고 여기는 요 값은 정근선이니까 너희가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데나 투두두 그어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그래프만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사실 그 밑에 있는 식의 표현이 되게 유명한 표현인데 x1과 x2가 x1보다 x2가 더 크면 이거이면 이 말의 뜻은 x1과 x2 중에서 x2가 더 크다는 얘기는 얘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런 뜻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fx1과 fx2는 x1일 때 함수값과 x2일 때 함수값을 비교해봤더니 얘가 더 큽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 거죠 지금. 원래 유리함수는 감소함수의 기본꼴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점점 내려간다 이거죠. 다만 얘가 완벽하게 감소함수의 꼴을 갖추게 되려면 여기는 요 값에서 여기는 요 값으로 넘어갈 때도 감소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x1이 만약에 이렇게 요 정근선보다 둘 다 오른쪽에 있는 값이었었다면 이런 제한 조건이 있었다면 감소함수가 맞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있었다면. 근데 x1과 x2의 제한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거죠. x1은 한쪽은 정근선이 왼쪽에 있고 여기에 x1이 이렇게 있고 x2는 하나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x1의 높이는 2점의 높이일 것이고 x2의 높이는 2점의 높이인데 보다시피 x2의 높이가 더 크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정근선보다 오른쪽에서 혹은 정근선보다 왼쪽에서 이렇게 물어봤다면 참이 되는 말인데 정근선보다 왼쪽 오른쪽에 있다는 제한 조건이 없다 보니까 지금 얘가 거짓이 되는 거다라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회 황당하게 이게 왜 답이 기니디가 아니야? 라고 얘기했었던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에휴, 애환이 많은 문제. 전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문제 중에 이게 제일 어려웠었어요. 특히 기억이. 그러니까 특히 기억을 이거 좀 잘 알고 계시고 파악을 해놓으셔야 나중에 실수할 수가 없다? 실수를 덜 하시겠죠? 오케이. 가봅시다. 379. 질문 없어요? 네. 아까 전에 분명히 많았거든요. fx가 x-4분의 4x래요. 유리함수죠. 현재 무슨 함수라고? 무슨 함수라고요? 네, 유리함수.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근선엔 개형이에요. 그래서 정근선 개형 찾을 겁니다. 정근선 얼마입니까? x의 정근선. 그렇죠. 분모가 여기 되니까 x는 4. y의 정근선은요? 네, x 앞에 개수의 비 얼마? 4 이렇게 나올 거 있을 겁니다. AD-BC가 양수입니까? 무수입니까? 양수죠. 오케이. 그래서 133면에 이렇게 지나고 있는 그래프 기억일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겠죠? 그런 상태에서 보기 중에 설명 중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달라고 했어요. 기억부터 하나씩 따져가 봅시다. 기억. x가 4가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라고 했어요. f서클 fx는 x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요 표현 정리 좀 하고 합시다. 요 표현. 앞으로 진짜 자주 만나게 될 표현이거든요. 합성을 했더니 항등함수가 나오는가? 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동일한 표현 중에 비슷한 표현 중에 뭐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그렇죠. fx와
F 인버스 X가 같아요라는 표현도 똑같은 표현이죠. 맞아요? 이 편이 주어져 있던 이 편이 주어져 있던 유리함수에서 저 두 개 표현 중에 하나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면 개에 유리한가라는 거에 대한 거예요.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세요. 자유롭게. 마이너스? 기울기? 아무 얘기를 막 해보신 거예요? 잘하셨어요. 예. 저기는 저 표현이 나왔을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어떤 식의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점근선의 교점이 여기서 말하는 점근선의 교점이 여기죠. 이 점이 y는 x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당연히 역도 성립합니다.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면 이 조건이 성립하고요. 이 조건이 성립했을 땐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라는 것이 둘 다 성립하게 돼요. 왜요? 왜요? 좀 더 일반화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y는 x-a분의 k 더하기 b라고 하는 유리함수가 있었어요. 표준형으로 써본 겁니다. x에 대한 정근선은 얼마고? a고 y에 대한 정근선은 b예요. b. 이 상황에서 만약에 a하고 b가 같다면 정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면 에서 시작하자고요. 심심하고 할 일도 별로 없으니까 우리 합성 한번 해봅시다. 이 상황.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어떻게 되겠어요? f서클 fx는? x자리가 x-a분의 k 더하기 b로 바뀌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마이너스 a가 있을 거고요. 분자인 k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플러스 b가 있겠죠. 되셨어요? a하고 b하고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들아 요거 이제 좀 익숙해졌냐? 요거 지금 분수분의 분수인데 분모의 분자, 분자의 분자죠. KK는 약분이 돼요. 얘는 x-a라고 하는 놈은 분모의 분모거든요. 그럼 어디 있는 것과 똑같은 식이라고 했어요? 분자와 똑같은 식이라고 했었던 기억나세요? 그래서 x-a 아이고 이렇게 뒤집어서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렇죠. 역시 또 없어지죠. 뭐만 남아요? 합성했더니 x만 남다 이겁니다. 언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보시면 a하고 b가 같을 때 나타나고 있다고요. 정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을 때. 요거는 문제 풀다가 조건식에서 굉장히 자주 주는 조건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으면 유리함수에서 이 조건 보자마자 이거 정근선이 x하고 y 정근선이 같네 라고 생각하시면 접근하시면 되게 개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 상태에서 기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걸 몰랐을 때는 이거 한참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거 아니면 지금처럼 합성을 해볼 수밖에 없긴 한데 그죠? 합성하시면 계산만 빠르게 하셨으면 아마 금방 답이란 걸 찾아내셨을 거예요. 근데 다음부터는 저 조건을 봤을 때 그냥 별다른 의미 없이 별다른 의심 없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의심 없이 그냥 확인이 가능하겠죠. 니은 m이 0보다 작을 때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m이 뭔데? 요거일 때 mx 마이너스 y 플러스 4 마이너스 4m 이 0, 이래요. 이것과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누가? 저 유리함수가. 얘는 뭐예요? 이거 직선이라고.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알았어요? 응? 승희. 얘 되게 옛날 분. 옛날 사람. 지수가 그것도 아니고 승희. 예. 옛날에 선생님이 너희 말할 때 썼던 말이 야 2의 3승 막 이런 거 차수라고 얘기하는데 너희 때는 그죠? 그러니까 x의 차수와 y의 차수가 다 몇 차니까? 1차니까 그래프가 직선일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직선인데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대충 그려보겠다고요? 아니 좀 자세히 대충 말고 그냥 이렇게 선만 그어보겠다?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거 그릴 수 있어요? 아니 대충 말고요. 인생 왜 자꾸 대충 삽니까? 이거 그릴 수 있겠어요? 네, 못 그려요. 왜? 기울기만 몰라요? 기울기만 몰라요? 기울기만 모르는 게 아니라 y좌편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울기도 모르고 y좌편도 몰라요. 그러니까 얘는 점도 모르고 기울기도 몰라요. 왜 몰라요? 라고 그러시면 m의 값을 몰라서요. 오케이? m을 모른다는 얘기를 어떻게 재해석하는 거냐면 그러면 m의 값에 뭐라고 쓰고 있는 거야? m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m을 몰라서 얘를 그릴 수가 없는데 m의 값에 관계없이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얘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식을 m에 관한 항등식을 해석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m을 묶어버리세요. 묶어버렸더니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x-4가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y 플러스 4가 또 하나 남게 되는 거예요. m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계속 바뀌고 있는 상태예요. 막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1억일 수도 있고. 근데 걔 좀 닥쳐라 라고 하면서 x가 얼마이면 좋겠다? 4이면 좋겠다는 거고요. 얘 기껏 0으로 만들어 놨더니 갑자기 얘가 7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얘도 얼마이겠다? 0이겠다. 그죠? 그래서 x도 얼마고 4고 y도 얼마? 4라는 거죠. 즉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이냐면 반드시 4,4를 지나는 직선이라고요.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4,4를 지나는 직선인데 때마침 유리함수의 정근선이 4,4였던 거예요. 그 와중에 m의 값이 0보다 작다는 거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다 음수다? 네, 음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y가 넘어가잖아요. 오케이? 예. 4,4를 지나고 있는 직선 중에서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은 대략적으로 뭐 이따구로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기울기 값이 음수로 더 작아지면 이렇게 될 거고요. 좀 커지면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떻게 지나든 얘는 유리함수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니은이 참이죠. 만나지 않는다가. 이해됐습니까? 디귿도 가봅시다. A 4 B A는 4보다 작고 B는 4보다 클 때 두 점 A라고 하는 점은 A, FA라고 하는 점이고요. B라고 하는 점은 B, FB라고 하는 점이래요. 이 두 점에 대해서 선분 AB의 길이의 최소값은 8루트 2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다시 한번 그래프 저거 또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정근선이 x는 4, y는 4라는 건 이미 뭐 아까부터 계속 알고 있었으니까 여기가 4, 4일 거고요. 초반에 유리함수 그리는 거 계속 연습하세요. 우리 아까 이미 확인했다시피 얘는 개형이 양수께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야,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별로 생각 안 했는데 뭐 지금도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만 점점 중요해지니까 미리 좀 잡고 갈게요. 얘들아, 이쪽에서 이거 곡선 그을 때 별로 걱정 안 되잖아. 근데 여기서 그을 때는 걱정되는 게 좀 있다? 이게 원점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그어야 될지 원점 안으로 들어오게 그어야 될지 이거 고민되잖아. 그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x에 0 대입해 보면 돼요. x에 0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4분의 0이잖아요. 어디 지난다는 얘기예요? 0,0 원점 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정확하게. 아주 작은 디테일이지만 저런 거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함수에선. A라고 하는 값은 여기 있는 이 값은 4보다 작은 값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B라고 하는 값은 4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란 거예요. A는 여기 어딘가에 있고 B는 여기 어딘가에 있다. A, FA라고 했으니까 여기 위에 있는 요 점, 여기 위에 있는 요 점이에요. 이게 A고 이게 B인데 A와 B를 연결한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 직선의 길이의 최소값이래요. 유리함수 위에 두 점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있다고요. 얘네들을 연결했을 때 길이가 제일 작은 값은 언제 나올까? 언제 나와요?
우리 예전에 요거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유리함수가 정근선이 x축, y축 갖고 있을 때 이렇게 있는 요 유리함수가 어디 위에 있을 때 0,0까지 거리가 제일 작았었죠? 그렇죠. y는 x. 그죠? 네. 왜 저렇게 화를 내실까? 여기는 요점일 때 맞아요? 여기서 똑같아요. 평행이동했을 뿐인 거지. 그래서 선이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y는 x한 선이 이렇게 가졌을 때 여기는 요점과 여기는 요점에 각각 a와 b가 있을 때 최소화 된다고요. 어떤 선인지 하셨어요? 당연히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a는 0,0이 될 수밖에 없어요. b는 뭐가 될 것인가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b 구해내는 거 개꿀인 게 봐봐. 선생님 이거 어떻게 잡아요?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어차피 여기 정근선에서 대칭 그래프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야?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그렇죠. 이렇게 끝나게 하면 끝이에요. 어떤 거지 같은 상황인지 하셨어요? 380번. A라고 하는 집합이 X, Y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원소로 갔는데요. 그래놓고 조건이 뭐냐라고 봤더니 Y는 하하 짜증나네.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유리함수랍디다. 그러니까 유리함수 위에 있는 점들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다라는 뜻이에요. 집합 B는 뭐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봤더니 집합 B는요. 역시 점의 좌표를 원소로 갖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조건식이 이래요. y는 kx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또 물어볼게요. 얘들아 이 직선 그릴 수 있어요? 왜 못 그려요? 불과 5분 전에 했는데 이거 왜 못 그린다고요? 기울기 몰라서 못 그린다고 했어요 제가? 그렇죠. 기울기도 모르고 y좌편도 몰라요. 뭐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해석한다고? K값에 관계없이라는 항등식으로 해석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와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래프만 바뀐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유리함수부터 빠르게 후딱 그려봅시다. 정근선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은 X의 정근선은 마이너스 1이고요. Y의 정근선은 얼마야? 마이너스 2고요. 여기까지 되셨죠? AD 마이너스 1이고요. BC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빼는 거니까 양수죠. X자리 0도 살짝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1을 지난대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고 있어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여기는 이 직선은요. K로 묶어보시면은 X가 얼마일 때? 1일 때 Y는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라는 거죠. 1, 마이너스 6을 지나는 직선인 겁니다. X가 1이었을 때 마이너스 6이니까요. 뭐 여기 어딘가에 점을 지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기울기 K 값에 따라서 기울기의 K 값에 따라서 얘가 막 이렇게 바뀌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야 근데 요거 하나만 생각해봐. 얘들아 얘가 만약에 이렇게 지나고 있잖아 이 직선이. 그럼 노란색 곡선과 만나겠어 안 만나겠어? 얘가 만약에 이렇게 지나고 있잖아. 그럼 노란색 직선과 곡선과 만나겠어 안 만나겠어? 이렇게 지나고 있으면 만나? 자, 두 번째 질문. 몇 개 점에서 만나니? 2개? 우리 이런 그지 같은 직업 좀 해볼까요? 그지 같은 일 좀 해볼까요? 예. 우리 난주를 위해서. 얘 지금 얘네들이 쌍곡선이잖아요. 저 쌍곡선과 직선이 만날 수 있는 점의 최대 개수 몇 개일까요? 이렇게 생긴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직선이 이렇게 하나 지났을 때 만날 수 있는 최대 곡선의 개수, 최대 점의 개수.
너희들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쳐다보면 곡선, 여기 곡선이죠. 곡선, 곡선, 이 곡선, 이 곡선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오케이? 직선을 그어봅시다. 몇 기점에서 만날 수 있어요? 최대. 그죠? 다시 물어볼게요. 내가 곡선을 여기서 직선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으면 몇 기점에서 만날 수 있겠어요? 여기서? 네 개에서 만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적당하게 선을 잘 그으면 몇 개에서 만날 수 있겠다? 몇 개? 몇 개에서 만날 수 있을까? 난 이 고요함이 되게 좋은 것 같아. 몇 개 점? 뭐라고요? 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잘 봐. 직선하고 유리함수를 연립했을 때, 직선하고 유리함수 연립했을 때 우리 y는 뭐 x분의 1이라고 하는 유리함수와 y는 뭐 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직선을 연립했을 때, 오케이? 얘 여기다 갖다 대입해서 연립하시면 x 플러스 n은 x분의 1 이렇게 나오잖아. 정리하시면 x가 몇 차씩 나와요? 2차식이면 x값이 몇 개 구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교점 몇 개 나왔어요? 자꾸 나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요거 처음에 좀 잡고 가세요. 기하적인 성질 중에 하나인데, 이런 곡선은 2차 곡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휘어졌다고 해서 2차 곡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유리함수하고 직선하고 연립하게 되면은 교점의 개수는 많아봐야 2개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2차식밖에 안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선생님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얘는 점근선이 없는 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곡선은요, 점근선이 존재하고 있는 쌍곡선이에요. 잘 봐, 얘들아.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접하는 접선이 있었다 치자. 오케이? 그게 조금 더 낮아져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몇 개 점이 나와? 여기서 2개 점이 나오겠죠. 잘 들어, 지금부터. 이 직선이 무럭무럭 자라서, 오른쪽으로 무럭무럭 자라서 여기 위에 있는 곡선과 만날 가능성 있어, 없어? 죽었다 깨라도 없어요. 왜요라고 하시면 이 정근선 바깥쪽으로 내려오지 못해요.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만나줬으면 참 좋겠지만 그럴 리 없어요.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됩니까? 그래프에서 정근선이 존재한다는 뜻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는 이 직선이 여기서 2개 점 교점이 나오고, 선생님 이 곡선이 점점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여기 어딘가에서 만나면 또 2개 나올 수 있지 않아요? 3개가 나올 수 있잖아요? 접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러시면 이 곡선은 이 정근선 밑으로 내려올 수 없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거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가들아, 내가 머리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좀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유리함수하고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했을 때 만날 수 있는 교점의 개수는 최대 몇 개? 2개. 그리고 뭐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접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안 만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 조건을 보셨더니 A하고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뭐가 된다? 공집합이 아니래요.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라는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럼 만난 점이 있다 이거죠. 이것만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순간 있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그 접하는 순간에 그때의 K값 구해볼 수 있겠어요? 두 번째 또 어떻게 접할 수 있을 거냐면 요 점을 지나면서 여기 있는 요 곡선에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접하는 순간에 K값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보다 오른쪽으로 넘어가 버린다던가 이거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버리게 되면 얘네들은 만나는 교점이 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사이 범위를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얘네들 만나는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요. 때려 죽여도 나올 수가 없다고 교점이.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결국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접하는 순간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접하는 순간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요 얘하고 얘를 뭐 하겠다? 연립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연립을 해봅시다. y자리에 얘가 떴으니까는 k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이 좌변으로 왔고요. 오른쪽 우변은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로 썼어요. 양변에 x 플러스 1 갖다가 써봅시다. 그럼 곱하시면은 x 플러스 1 k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일 거고요. 아가들 분수식 연산할 때 이거 조심하세요. 얘가 모이면 안 돼? 0이면 안 돼요. 따라서 x를 모일 수 없다? 마이너스일 수는 없어요. 괜히 또 서수생 감점 나가지 마시고. 아시겠죠? 요 정리 좀 합시다. 2차식일 텐데 여기 전개했더니 kx 제곱 나오실 거고요. 1차식은 얘가 kx, 얘가 마이너스 kx가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만 넣으면 플러스 2x 이렇게 나오게 돼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얘네들이 나오게 마이너스 6x니까 이 샹갈 마이너스 4x네요. 여기가 됐습니까? 왜 이렇게 분필 많이 풀어지? 상수항은 1하고 얘하고 곱해진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일 거고요. 얘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5 이렇게 남습니까? 여기가 되셨어요? 전개했어. 얘들아 이 2차 방정식 근액에서 몇 개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접하는 순간 찾고 있는 거잖아요. 접하는 순간 찾겠다는 얘기는 얘에서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판별식 D가 0인 순간 찾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고맙게 1차식 100 짝수니까 4분의 D 씁시다. 요거의 제곱 4 마이너스 AC라고 했으니까 K 곱하기 플러스 K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요. 걔가 뭐가 나와야 된다? 0이요. 따라서 K 제곱 플러스 5K 플러스 4가 0이 되는 값은 따라서 K 값은 뭐하고 뭐?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4 됐어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까 그럼 다시 한번 생각. 야, 이거 하면 좀 그렇게 한데. 선생님 아까 마이너스 안 된다고 했잖아. 이거 지워요. 왜 아까 지워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 지금처럼 실수하지 마 제발. 여기는 K고 여기는 X요. 무조건 또 마이너스를 또 지워 이거 하지 마시고. 여기서 K가 마이너스 1이고 K가 마이너스 4인 건 무슨 의미 갖고 있겠어요? 그렇죠. 기울기예요 지금.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접하는 순간과 이렇게 접하는 순간인데 너희가 보시기에 누가 마이너스 4 같아? 주황색, 노란색? 그렇죠. 얘가 지금 마이너스 4인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4. 노란색이 마이너스 1인 거죠. 어떤 사람 이해하셨습니까? 문제 내에서 저거 사이에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마이너스 K보다 어떻든 작던 마이너스 1보다 어떻든 크던 이 두 가지 값이 구해지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값이 5번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381) 381 질문 없어요? 그림과 같이 y는 x분의 4라고 하는 유리함수래요. 그리고 x가 0보다 큰 구간만 그리겠다는 조건도 잡아줬네요. 이 상황에서 이 그래프 그리는 건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이 상황에서 그래프의 두 점 A와 B에 대해서 A, B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5A 곱하기 5B가 16을 만족시키는
만족시킬 때 선분 A, B의 길이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A, B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기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잠깐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렇게 지날 거 아닙니까? 거기 위에 두 점 만나는 교점이 지금 A와 B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아시다시피 이 곡선은 정근선의 교점이 0,0이니까 0,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y는 x라는 직선에 의해서 대칭 관계에 있기도 해요. 여긴 당연히 수직할 거고요. 됐시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A하고 B는 어디에 의해서 대칭 이동한 점일 거냐면 y는 x에 의해서 대칭 이동한 점일 겁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만약에 A, A분의 4라고 놓게 된다면 요 점의 좌표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A분의 4, A라고 놓을 수 있겠죠. y는 x에서 대칭 이동 관계니까. 5a 곱하기 5b가 16이다. 5a는 여기서부터까지 이 빨간색 선의 길이고요. 5b는 여기서부터까지 주황색 선의 길인데 이것도 되게 그려놓고 생각해보시면 직관적인 게 5a와 5b는 어떻습니까? 같아요. 5는 원점이니까요. 0,0이라고 하는 점이잖아요. 0,0이라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구해서 식 하나 찾아보시면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6 이렇게 나오시겠죠? 거기에 루트 씌우신 게 5a일 텐데 오케이? 그게 얼마야? 네, 4요. 왜요? 라고 하시면 5a, 5b씩 같다고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되시겠어요? 요식 하나 찾아놓고요. 문제에서 뭐 요구하고 있냐면 A, B의 길이 구해달라고 했어요. A, B의 길이. 요 길이. 여기서까지 요 길이. 얘들아 어차피 A, B의 길이 구하려고 했을 때 잘 봐. 여기서부터가 이 길이는 여기서부터가 이 길이와 같았겠지. 맞아? 요 길이 몇 배겠어 이거? 2배니까 요 길이 구할 수 있으면 되겠지. 또 이 길이 구하고 싶으면 또 뭐 구하면 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부터가 이 길이 구해도 되지. 무슨 말이겠어? 너네가 문제 내에서 주어져 있는 도형을 끊어서 볼 때 어떤 식의 기준을 끊어서 보냐면 그냥 갑자기 의미 없이 삼각형 아무거나 이렇게 손 그어놓고 이 삼각형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진짜 의미 없는 보조선들이고 의미 없는 도형들이야. 너희가 의미를 찾는 도형들은 보통 직각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이런 도형들에서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한단 말이야. 수아야 정신 차려. 여기까지 하겠어? 오케이. 저 AB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차피 지금 여기도 지금 점의 길이 알고 있잖아. 점의 좌표. 그렇지. 여기서 여기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해본 다음에 거기 있는 걸 구하셔도 되고 때로는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주어진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2배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 봐봐. 이제 생각만 해봐. 여기 점의 좌표 여기 점의 좌표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한다.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야. 이 말 아시겠어? 두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할 수 있겠어? 점과 직선 사이 거리잖아. 근데 이 직선의 방식이 뭐야? y는 x.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통해서 이것도 구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몇 배 하면 된다? 2배 하셔. 선택은 너희 자유예요. 이해하시겠어? 점과 점 사이를 갑시다 그냥. 이미 다 구해놓은 거니까. AB의 길이는 뭐가 돼요? 루트. 아이고. A에서 X끼리 빼고 제곱하고 Y끼리 빼고 제곱하는데 Y도 때마침 딱 똑같은 식이죠? 그래서 거기 몇 배 나와요? 2배 나와요. 됐어요? 이 전개만 한번 해봅시다. 루트 2는 잠깐 앞에 빼놓고요. 전개 제곱하시니까 얼마예요? A 더하기 A 제곱분에 더 마이너스 곱하기 2배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까? 근데 얘가 얼마죠? 16이요. 위에 써 있잖아요. 아우. 이해하셨어요?
따라서 이거 갖다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AB의 길이를 구해지겠네요.